한국 여성은 아이 낳기를 파업 중이다. 영국 언론 BBC 뉴스가 한국의 출산율이 2021년 세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이는 여성이 임신하기에 한국이 극단적으로 나쁜 조건이란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늘려서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 0세일 때 70만원, 만 1세까지는 35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엔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 준다고 아이를 낳으려 할까요? 현직 기자가 정리합니다. 3분만 들으면 아는 척할 수 있다. 매달 70만원을 주면 아이를 낳기로 했거나 이미 낳은 부모에겐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부부가 월 70만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가 있는 가정이 받는 혜택을 보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국민이 배가 아파서 나도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할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에 있는 85제곱미터 아파트 정도는 줘야 하는데 이는 납세자와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은 저출산 대책으로서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지만 곤두박질 치는 출산율을 뒤집을 순 없단 겁니다. 여러 선진국에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습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남편의 칼퇴가 필요하단 겁니다. 이 국가들도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는데 출산율이 오른 나라도 있었고 아닌 나라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남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줘도 독박 육아를 해야 한다면 선진국 여성은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분담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2022년 4월 발표한 다산의 경제학이란 보고서에서 협조적인 아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성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남성이 근무 시간을 조절해 탈퇴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주거 대책, 워킹맘의 경력 보장은 기본이고 여기에 남성이 탈퇴와 육아휴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달에 70만원 더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동시에 회사가 일이 바쁘면 주 52시간을 넘겨서라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영국 BBC의 기자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수백조 원의 돈을 퍼붓고도 왜 효과가 없는지 이유를 몰라서 머리만 긁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깨닫는 때가 한국이 완전히 침몰한 뒤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맨이었습니다.